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영 센터장님이시고요. 센터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여성학을 전공하셨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가족팀 팀장과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센터장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워킹맘과 워킹데드를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 방안과 일가족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개발을 위한 다수의 연구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베이비뉴스 가족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사실요, 요즘 그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먼저. 네.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일가족 양립 관련해서 그런 제도들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제도를 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댓글에 올려주신 그 제도에 관련된 궁금증, 네. 제도를 쓰려고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아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할 때 일가정 양립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정부에서 꽤 오래전부터 일가정 양립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 자체 용어에 대한 뜻을 우리가 모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뜻을 갖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일가정 양립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산휴가나 네. 뭐 육아휴직, 네. 그다음에 탄력적 근무 시간제도, 뭐 시차 출퇴근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더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네. 일가족 양립 지원 제도라고 부르고요. 네.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에 관한 법령으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에서 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성평등 일가족 양립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럼 또 다른 건가요? 네, 예전에는 그 일가족 양립 지원 네. 제도가 이제 모성보호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엄마들이 이제 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돌보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모성을 보호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모성보호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런 일가족 양립이 엄마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빠들도 같이 일도 하고 아. 집에 저녁에 와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저녁에 네. 있는 삶이 가족이 다 같이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빠들도 엄마들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을 돌보느라고 또 시간이 네. 굉장히 필요한 돌봄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전 생애에 걸쳐서 네네. 일도 하고 돌봄도 할 수 하고. 있는 그래서 네. 남자 여자 네. 일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예. 상관없이 누구나 다 여성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서요. 네. 그 아빠가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없으니까 딸이 사춘기가 됐는데 아빠하고 맞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를 멀리하고 아빠는 가정에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빠의 전쟁 보셨군요. 그렇군요. 그겁니다. 제가 보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육아에 막 참여시키겠다. 아빠도 육아에 좀 해라. 너네도 가정 좀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하고 더 가정에 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취지로 그렇죠. 봐야 아빠도 되는 거죠.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빠도 저녁에 있는 삶을 보내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뉴스 TV 카페나 SNS, 페이스북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네. 워킹맘들이 꼭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제도들을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네. 윤정혜님께서 양육 환경이 중요한데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이 차트를 보면서 네네. 얼마나 여자들이 그럼 집안에서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사실은 요즘 이제 세대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이제 집안일이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남자든 여자든 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일하고 있는 시간을 보면 이제 2014년 이제 사회조사인데 남성은 40분, 여성은 2시간 57분이어서 네. 여성이 한 4.4배는 체감은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는 이제 남성들이 집에 와서 뭐 저녁에 있는 삶을 한다든지 같이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든지 사춘기가 됐을 때 딸하고 네. 뭔가 교감을 한다든지 네. 아들과 교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음. 자, 그렇다면 윤정혜님이 아까 네네네. 질문, 양육 환경이 중요한데 워킹맘으로서 이렇게 좀 잘 챙길 수 있는 제도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윤정혜님 그 댓글을 보고 완전 무릎을 너무 딱 쳤습니다. 이분 보건복지부로 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출산 잔여 정책을 굉장히 네. 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기가 내가 낳은 아이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네. 무조건 낳아라 해서는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네. 일하는 부모들에 위해서 제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많아지고는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윤정혜님이 아이를 지금 낳고 지금 일가족 양립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시차 출퇴근 제도가 있어서 네. 출근 시간을 한 10시 정도로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출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육아휴직을 8살 이제 이하일 때는 육아휴직을 쓰습니다. 아이 한 명당 한 1년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네. 써서 아이 한 명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네.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아이가 임신 중일 때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가족 양립 제도라고 하는 임신 출산기에 12주라든지 초기, 그다음에 36주 이후에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때 근로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시간 제도도 있고, 네. 이제 돌봄에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시차 출퇴근제에서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사랑의 날이라 해서 수요일 날은 어쨌든 우리 야근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강제로라도 모두 다 집에 가서 저녁에 있는 삶을 다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네. 이제 이런 모든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워킹맘이든 이제 워킹데디든 회사에서 사업주와 담당자분하고 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장복선님 근데 회사에서 해주나요? 김혜원님 저렇게 하는 회사들 얼마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이소영님 맞아요. 남자들이 쓰면 자리가 옮겨져요.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네네.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이따 또 나눠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육아기 때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도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육아를 할 때 근로시간을 그러니까 만약에 8시간을 했어야 한다면 기존에 이거를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네, 그거 좀. 이게 말 그대로 네. 이게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이제 좀 비교적 최근인데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죠. 아예 쉬는 거. 아예 쉬는 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예 쉬면 저희가 통상 임금의 한 40% 정도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제가 통상 임금이 한 200만 원을 받는다. 네. 그러면 40%면 80만 원을 육아휴직 동안? 기간 동안 제가 네. 만약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으면 1년 동안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죠. 근데 네. 80만 원 가지고 이거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예 쉬지 말고 이렇게 쉬었을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리고 쭉 쉬게 되더라고요. 예, 쭉 쉬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그러면 근로 시간 자체를 좀 줄여보자.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주일에 한 40시간을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한 절반 정도만 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신 임금이 줄었을 때 임금도 같이 주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줄어든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로 네. 이거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시간도 조금 더 네.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경력도 유지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네. 너무 이제 내려가지 않는 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아예 쉬는 건데 음. 아까 말씀해주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시간을 줄이면서 육아도 할 수 있고 돈은 조금 더 하니까 경력 단절도 안 되고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 실제로 제 친구도요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육아휴직을 하려다가 다른 회사에서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게 3일만 출근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원래 저쪽 회사에다 내려다가 나와서 회사를 옮겨서 이렇게 간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네. 홍남준님의 질문이었는데요. 혹시 정부에서 기업이나 회사의 일가족 양립제도 정책에 대한 교육이나 좀 권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회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창에 다들 회사에 말해도 되냐 이건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도 해보고 저희가 사실 센터에서 네. 기업에 직접 컨설팅을 이제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과 그다음에 근로자분들 저희가 만나면 네.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일단 법으로 아무리 있다고 해도 네. 그거를 실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에 가서 이제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 네. 해서 저희가 근로자분들한테 교육도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모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실제 취업 규칙에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면 뭐 이직률도 줄어들 수 있고, 네.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네. 경력 있는 직원들이 더 오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컨설팅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들을 또 모아놓으신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잠깐 자료화면을 네. 보면은요, 네.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의 네. 어떤 그런 사례들을 다 네. 모아서 그 서울시 함께 누리는 일쉼삼이라는 부제로 그런 네. 컨설팅 사례집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베이비뉴스 네. 이 TV 회원분들께 특별히 네. 지금 거의 보여주시- 막바지 지금 작업 중인데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베비스 TV 카페에 이 네네. 육아맘들이 아주 그냥 많이 계시거든요. 네, 바로 남편들이 질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사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보내주세요. 네, 해서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해보면 엄마 이제 그 여성분들을 만났을 네. 때 저희 제발 남편 회사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을 적에 그 인사 담당자나 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 대표님이 신청을 하셔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슬쩍 정보를 네. 흘려주시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선정해서 찾아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이거 지금 댓글에서도 그래서 해주냐고요 이렇게 올라오죠. 우리가 알아야지 일단은 네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더 활용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딱 이렇게 회사에다가 딱 어디 책상에 사장님 대표님 책상에 이렇게 딱 놓고 가는 거야. 누가 올렸는지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업체들을 다녀주고 계십니다. 좋은 네네. 날이 올 것 같은데요. 네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일가정 양립제도 회사가 거부를 했고 만약에 나는 분명히 이게 법적으로 되는 한도에서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 네. 사실 거부 당하기 전에 네. 말을 꺼내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이제 네.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네, 있을 네. 수 있습니다. 괜히 네. 이 얘기를 했다가는 불이익 불이익에 당할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근데 지금 사실 법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할 경우에는 네. 과태료 같은 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걸 뭐 사업주하고 얘기를 할 때 네. 이걸 안 하시면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럴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네. 이런 직장맘, 그다음에 이제 워킹데이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의 어려움들의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노무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제 직장맘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권역별 한 5군데 정도 저희가 총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군데 은평까지 하면은 지금 한 3군데 직장맘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5곳이 더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다산 콜센터 120에 바로 5번을 연결을 하시면 네. 그 전문 노무사분들과 지금까지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시는 전문 노무사분께서 네.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상담 플러스 직장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면 나보 내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대표의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가족 양립 지원센터로 네. 810-5044로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대방역에 있는데요. 여기 네. 재단의 일가족 양립 지원센터에서 저희 그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 노무사분과 컨설턴트가 찾아가서 네. 대표님도 뵙고 네.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분도 뵙고 네.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걸 해서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요즘에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교육들이 많이 발달돼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많이 다녀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교육을 해주셔야 이 마인드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요 이렇게 네. 개개인의 어떤 그 고충 상담도 많이 해주시지만 이렇게 기업체에 가셔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거 그래도 일가족 양립 직장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컨설팅과 자가 진단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그거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네. 전에 얘기를 했던 네.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는 일가족 양립 직장 문화 그 조성 네. 컨설팅인데요. 네. 저희가 간략하게 자료 화면을 좀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저 지금 컨설팅 신청하고 이제 그 지원을 하면 이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네. 그런 근로자의 일, 쉼, 삶 이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기업보다 서울시 중소기업이 거의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매년 한 저희가 모두 신청을 하신다고 저희가 다 또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 20여 개 기업 정도는 저희가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이분들에게 지원을 최대한 4년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네. 1년에서 문화가 바뀌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4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네. 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그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한 1년에 한 5회에서 한 6회 정도 직접 네. 찾아가서 저희가 최대 4년까지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네, 지금 박지윤님께서 네. 컨설팅 신청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슬쩍 네. 남편 회사의 정보를 슬쩍 흘려서 네. 슬쩍 이렇게 아니, 실제로 저희가 네. 컨설팅을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분이 이제 워킹맘이셨는데 이제 네. 육아휴직을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육아를 가지만 내가 육아휴직 하면서 좀 어려웠다. 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육아휴직을 가지만 다른 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게 네. 좀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팁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인사 담당자분이 저희한테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셔서 네. 다른 분들도 네.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손해 보는 게 절대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육아휴직을 해서 1년을 못 쓰고 직원을 못 쓰게 하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우리 이런 거 공유 널리 해서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베비스 TV 막 공유해서 이 소식들이 지금 페이스북 남자분들 다 보셔야 돼요. 회사에서. 네. 오늘 도움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까? 네. 네, 아쉬운 이야기는 네. 다음 주에 또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네. 다음 주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유기농 농산물의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 이선영 네. 센터장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맘스 리뷰요, 추첨으로 안 하고요, 저희 활동 많이 해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 위주로 선정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프레스룸으로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